안녕하세요, 락원입니다. 주식 얘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제가 4개월 전에 영상을 촬영했던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덱스터, 위지윅, 자이언트 스텝 등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 덱스터 스튜디오라는 기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때만 해도 한 8,000원 정도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좋게 저도 타이밍 좋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서 좀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오늘 할 주식 얘기는 최근까지의 국내 주식에 대한 동향과 앞으로 어떤 분야와 기업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우선 올 초에는 해외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하고 수에즈 운하 등이 사고로 인해서 해운 운임이 굉장히 빠르게 올랐었어요. 이 상승세는 최근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국내 해운 업체인 HMM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을 했었죠. 그 다음에는 기후 변화를 대비하는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라고 해서 앞으로 다가올 전기차 시대로 전력량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기존의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를 점차적으로 폐쇄하게 되면서 이런 친환경 에너지 산업 섹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어요. 올 초에는 바이든 정책에 힘입어 풍력과 태양력 관련주들이 올랐다면, 최근에는 이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는데, 이 대형 원자력 기술에 비해서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소형 모듈 원전 기술에 대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죠. 특히나 소형 원자력 기술이 관심을 크게 받았던 거는 바로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이 소형 모듈 원전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들썩거리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중 국내 기업에서는 두산중공업이 13,000원대를 기록하다가 2배, 3배까지 높은 상승을 기록했고, 최근에는 좀 조정을 겪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올 한 해 전반기까지 국내 주식에 대한 동향이었고, 3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가파르게 치고 올라갔었어요. 저도 4개월 전에 관심을 갖고 관련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 국내 영상시각 효과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메타버스 시대에 이런 CG 작업은 필수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한 번은 관심을 크게 가질 거라 생각했었어요. 자이언트 스텝의 경우 올해 상장한 국내 주식인데, 상장 초기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점점 빠지는가 싶더니 한 3분기 들어서 굉장히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최근에는 다소 조정을 겪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태현 씨가 나온 신과 함께랑, 그리고 송중기 씨가 나온 승리호 등의 CG를 담당했던 덱스터가 해외 기업들과의 협업 소식으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올 한 해를 주도했고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 대한 종목 얘기였다면, 이제 그 다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경제 공부를 하고 주식 공부를 하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오를 종목에 대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선취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드는 생각인데, 사실 이런 오를 분야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사짜 느낌도 나고,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런 주식 얘기하고 오를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잘 되면 당연한 거고, 안 되면은 욕 바가지로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제 영상을 구독하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래, 네가 한번 떠들어 봐라, 어떤 얘기인지 진짜 드러나 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독을 하고 영상을 들어주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눠보면 이 1, 2년 전보다 지금이 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느끼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친환경 섹터의 성장도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요. 미국 주식인 테슬라를 비롯해서 최근 중국에서도 전기차 ETF들이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 전기차 분야가 지금 굉장히 핫하죠.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5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고, 이 전기차 분야의 성장도 계속될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건 지금도 많이 전기차들이 올랐어요. 테슬라를 비롯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도 주목하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선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 다음으로 친환경 에너지, 원자력, 풍력, 태양열, 특히 원자력 관련해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새로 가동을 하면서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소형 원전 기술 뿐만이 아니고 원자력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런 친환경 에너지 분야도 앞으로 성장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들어가기에는 최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쉽고, 그러면 그 밖에 또 뭐가 있나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탄소 저감의 효과가 큰 분야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들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동차 분야도 있겠지만 이건 이미 많이 올랐고, 탄소 저감의 효과가 크면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기후 위기와 관련된 탄소 저감 관련주들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이 인류의 직접적인 위협과 관련되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막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순간 주가는 정말 한순간에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이런 인류 생존에 관련된 이슈들은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 한 해 기후변화를 보면은 굉장히 경각심을 많이 느낄만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홍수와 대형 산불들은 몇 년 전에도 간간히 접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닥 크게 와닿진 않았는데, 최근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 어패류들이 이렇게 따지도 않았는데 익어버리고 뜨거운 온도로 살이 익어버린 연어들이 이렇게 바닷가를 헤엄치고 있다는 내용을 접했을 때는 저도 뭔가 이 관련된 심각성을 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가 중국이에요. 2019년 기준으로 약 28.8%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2배 수치인데, 탄소를 생산하지 말자고 나라들끼리 협의를 하게 되면 지금 탄소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중국한테 가장 악재거든요. 그만큼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는 게 중국인 거고, 그래서 중국은 최근 철강에 대한 생산도 많이 안 하게 됐죠. 그래서 국내 철강 생산 기업들도 많이 수혜를 입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엮여 있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계속 냉전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 이슈들도 계속 지속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되냐, 저는 이 화학 플라스틱을 줄이는 대안을 내놓는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플라스틱을 가급적 줄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썩지 않는 플라스틱은 탄소 중립뿐만이 아니고 쓰레기 처리 이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대체 종이를 만드는 회사였던 거고, 어쨌거나 플라스틱을 줄이는 친환경 기업이 되는 거죠. 그 밖에 현재 플라스틱을 완전 대체할 수 있는 이 바이오 플라스틱에 한번 주목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생분해 플라스틱은 기존 제품군에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PLA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PLA 제품은 물성, 단단함이라고 하죠. 이 단단한 제품들을 생산하기가 힘들어서 어느 정도 완전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 PLA 제품은 해양에서는 잘 썩지 않는다는 단점들 때문에 이 요즘에 해양 오염도 굉장히 심각하죠. 미세 플라스틱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소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 PHA 제품, 이 PH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성이 높아요. 단단하다고 하죠. 그래서 비닐봉투나 생수병 같은 제품들 뿐만 아니고 기존에 단단한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자동차 분야라든지 전자기기 제품들의 플라스틱을 완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이 PHA를 현재 생산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은 데니머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미국 상장 기업과 카네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CJ 제일제당이 이런 PHA 제품 등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다만 PHA는 기존 플라스틱보다 지금 현재 생산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꼭 이뤄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글로벌 정책이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부과할 예정이고, 그리고 친환경 소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혜택 등이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업들과 기존의 화학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업들과의 그 생산 단가 격차는 점점 더 좁혀질 거예요.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심각해질수록 이 격차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화학 플라스틱을 줄이는 관련 업체들은 일단 종이 업체로 유명한 한솔재지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CJ 제일제당이 있는데, 이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적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주가가 많이 보합세를 이루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이나 아모레 퍼시픽 같은 화장품 회사들과 계속 협업을 하면서 친환경 경영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빛을 볼 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CJ 제일제당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3배, 4배가 올랐죠 이미. 이 CJ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식품주 대장인데요. 현재 국내 판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물가 상승폭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제품군들의 가격도 많이 올라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한류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 CJ 제일제당의 제품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요즘에 글로벌 판매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죠. 그에 반해 이 바이오 플라스틱 분야는 시총에 비해서 지금 좀 미미한 상황이에요. 이 바이오 플라스틱 분야를 믿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CJ 제일제당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지금 주식이 너무 올라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데니머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최근에 저도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이 데니머 사이언티픽이 PH 플라스틱 분야에서 지금 1위 기업이에요. 이 데니머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조 5천억대로 스몰캡 성장주고요. 작년 12월에 기업 인수를 통해서 상장한 스펙주예요.
올 초까지만 해도 바이든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그 후에 펩시코,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코카콜라 말고 펩시콜라 있죠? 그 펩시콜라가 이 데니머 사이언티픽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지분을 매각을 했어요. 다만 지분만 매각한 상황이고 파트너십 관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추후에 펩시코의 플라스틱 병들도 이 데니머 제품들을 쓴다고 하기도 한 상황이고, 데니머에 대해서 공매도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었고, 거기다 최근 해외 수소차 기업이죠, 니콜라 기업의 사기 논란으로 스펙 성장주들이 대부분 다 동반 하락한 상황이에요. 이 회사들의 대부분이 미래 기술이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검증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불안한 심리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유튜버분들 많더라고요. 데니머 사이언티픽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현재 17달러인데 이 상장했을 때보다 아마 주가가 지금 현재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책으로 주가가 막 올라서 6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펩시코의 지분 매각, 공매도 등으로 계속 폭락을 한 상황이고, 반등을 어느 정도 했다가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이 종목 토론방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심각해요. 저도 즐겨 듣는 유튜브 채널인데 3프로라고 경제TV가 있어요. 이 경제TV에서 한 애널리스트 분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 이 데니머 사이언티픽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게 안타깝게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사람들도 많이 실망을 한 상황인데, 저는 신규 진입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투자를 했고요. 정리를 해보면 매력적인 구간이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더 늦춰질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최근 달러가 굉장히 많이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진행이 되고,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겠죠.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들한테는 악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데니머 사이언티픽도 성장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거고, 2021년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8월 16일 날. 이 결과에 따라서 기대했던 것보다 성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좀 있거든요. 이 코로나로 인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공장 증설 같은 게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 다만 이 부분은 시기의 문제지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총에 비해서 현재 매출은 매우 낮은 상황이에요. 매출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실제로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장 증설을 하는 지금 성장을 위한 단계로 어느 정도 기다림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에 반해 수요는 굉장히 충분한 상황이에요. 일단 공장을 증설해서 만들기만 하면은 지금 사겠다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고, 거의 지금 100% 지금 풀 예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앞으로 투자 계획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공급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유상증자가 되면은 기존 주주들한테는 그래도 안 좋은 영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있어요. 다만 공장이 증설이 되고 어느 정도 생산이 되면은 수요도 넘쳐나고, 이런 정책들도 지금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재료의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테슬라도 그렇잖아요. 항상 비싸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기차만 파는 게 아니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뭐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 있는 것도 있지만, 뭐 어쨌거나 이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재료의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이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기후변화라는 이 위기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인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순간 투자, 돈, 이런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순간 그 관련 인프라들은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도 공부하는 한 그냥 일개 유튜버의 입장으로 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신중히 하셔야 되고요. 오랜만에 주식 얘기해서 좀 재밌었네요. 이상으로 감성동네 북덕방 락원이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